금일은 네페스 아크라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시간 날 때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해가지고 드려볼게요. 아크는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상장이 되고요. 이거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을 했고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나와요. 830.21대 1, 공모가는 26,500원이다 라고 하는데, 네이버 국내 증시에 보시면 여기 IPO라고 있어요. IPO라고 해서 기업 공개라고 하는데, 이 IPO를 클릭을 하시면 앞으로 상장될 기업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네페스 아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상장을 하고요. 클릭을 하면 뭐 수요 예측 결과 안내, 그리고 IR북이라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공개하는 IR북. 하지만 IR북을 보면 일괄적인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전환사채 우선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거를 볼 때 이 전체 뭐 상장 주식수가 이거다, 아니면은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 우선주라든지 이런 CB라든지 뭐 이런 물량들이 있거든요.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우선주도 있고, CB, 전환 사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물량들은 잘 안 넣어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IR북이고, 기관들은 또 거기서 분석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거를 믿지 마십시오. 유통 가능한 물량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네페스고요. 이게 지주 회사죠. 네페스의 자회사 네페스 아크가 상장을 하고요. 네페스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이죠. 요즘에 네페스 아크를 상장한다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종목 분석 보시면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2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났죠.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고, 3분기 요번에 실적 나오는 부분도 흑자 전환이 쉽지 않다. 네페스 아크는 여기 보시면은 뭐 확정 공모가 26,500원, 밴드는 23,400원에서 26,500원 공모 밴드를 했는데, 확정 공모가는 기관 경쟁률 707.7대 1에서 26,500원.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정해졌다. 기관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많이 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후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공모가를 너무 뻥튀기 했을 때 기업 오너들이 좀 욕을 많이 먹고, 대주주들이 욕먹는 부분들이 자기네들 물량 팔기 위해서 공모시켰다라고 해서 욕 얻어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를 좀 낮추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이 핫한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26,500원에 확정 공모가, 요거는 공모가 최상단으로 되어 있고요. 기관 경쟁률이 707.7대 1이다. 우리 사주조합 7만 주, 일반 투자자 46만, 기관 투자자 180만 주 해서 총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유통 가능 물량이 234만 주다.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수요 예측 결과 안내라고 해서 나온 부분들 개괄적인 부분이고, IR북이라고 해가지고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쭉 나와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걸 전체적인 기업을 파악할 이유는 별로 없고요. 대신에 이게 어떤 기업이다, 시스템 반도체의 검사를 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업이다, 테스트 솔루션 보시면은 뭐 중요도 해서 쭉 나오는데, 네페스의 자회사다. 여기 회사 현황 해가지고 네페스 아크가 있고요. 대표이사는 이창우다 라고 하고, 주요 임원 이렇게 나오고요. 사업 영역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PMIC, DDIC, SOC, RFIC, CIS,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반도체 전 영역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야. 테스트 업체요. 테스트 업체. 수익성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서 쭉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면 뭐 5G 시대 개화, 뭐 스마트폰 반도체 탑재량 증가, 스마트카 시대 도래, 뭐 이러한 부분들.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메모리 있잖아요. 삼성전자 메모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램,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임베디드라고 해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런 뭐 냉장고에도 들어갈 수 있죠. 냉장고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안에 반도체로 해가지고 온도 조절이 되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 비메모리 반도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패키지 테스트, 프로프 테스트를 이 진행을 네페스 아크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 위에는 뭐 와이퍼 레벨 패키지, 그러니까 네페스가 하는 공정을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페스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그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게 네패스 아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투자 본격화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반도체 검사기 때문에 테스트기 때문에 이거와는 그다지 크게 제가 보기에는 관련이 없다. 반도체 테스트 중요성 증가 뭐 해서 나오는 부분들 자회사로서 네패스의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하고 다른 업체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FA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모든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LB 세미콘 그러한 기업들 뭐 테스나, LB 세미콘, SFA 반도체 이 전체적인 테스트를 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얘네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뭐 봐야죠. 수주를 받아오는지 뭐 전체적으로 얘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네패스가 하는 뭐 와이퍼 레벨 패키지를 한다라고 해서 프로브 테스트 여기에 대한 뭐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 백엔디드 어셈블리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패스가 또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네패스 아크가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네패스의 자회사로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정적 매출 확보 대충 어떤 기업인지는 파악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인포메이션 요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뭐 보호 예수 물량 70.4% 그 다음에 유통 가능 물량이 29.6%다. 합계 해가지고 100%가 806만 주 중에 255만 주 얼마 안 되죠.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 예수 물량이 607만 주 이게 네패스 600만 주하고 우리 사주 조합 7만 주 이거는 대주주예요. 대주주 물량들이 그 정도 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서 26만 주가 나올 수 있고 공모주주 227만 주 그 다음에 기타 소액주주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 일반 투자자 물량들 다 합친 부분들이고 기타 소액주주 뭐 2만 3천 주 이렇게 나온다 해서 전체 물량을 100%로 받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약 재무제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자, 2019년도에 매출이 661억이고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206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1H라고 하면은 반기예요. 반기 361억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4억이 나왔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요거는 코로나 발로 해가지고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다. 1년에 한 150억 정도 조금 150억 안 되게 148억 정도를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PR을 한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나와요. IR북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요 예측 요 표만 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한 부분인데 수요 예측이 23,400원에서 26,500원 기업이 생각하는 금액, 수요 예측 금액의 기관들이 최상단 26,500원을 공모가로 확정을 했다라고 하면 공모가가 최상단이다 라고 보면은 기관 수요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청약 경쟁률은 830대 1 정도. 이거는 일반 공모 청약 그리고 기관 청약 경쟁률은 707대 1. 유통 불가능 주식은 최대 주주가 60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최대 주주라고 하면은 네패스죠. 지주회사가 49.71%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유 물량이 워낙 많아요. 이 최대 주주의 보유 물량. 근데 이거는 공모주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에는 이런 유통 물량, 불가능 물량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사주조합이 7만 주 그렇게 해가지고 607만 주의 유통 불가능 주식이 아까는 70%라고 했죠. 근데 50% 뿐이 안 돼요. 왜 50% 뿐이 안 되냐? 유통 불가능 주식이 최대 주주 물량이 한 7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는 전환 우선주와 CB 물량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IR북에 보면은 요 물량만 나오죠. 기관 공모, 일반 공모, 기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 물량들이 되는데 유통 주식 가능 물량에서 CB 전환 사채 물량이 이렇게 156만 주가 또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을 좀 지켜봐야 된다. 다른 주식하고는 좀 틀리죠. 교촌, F&B 그리고 소룩스 뭐 이런 것과 비교해 가지고 요 12 물량의 향방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또 거기에는 전환 우선주라고 있어요. 우선주인데 이것을 주식으로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 187만 주나 돼요.
기관 공모 물량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일반 공모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전체가 30%뿐이 안 되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유통 불가능 주식. 그런데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 340만 주 정도가 CB와 전환사채와 전환 우선주 물량이 이게 전체 12%, 15% 해가지고 이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체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전체 주식 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합계 주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가 이 유통 주식이 이 CB까지 해서 410만 주 정도가 34% 정도가 원래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30%보다 4% 정도가 더 늘었죠. 전체 주식수에 CB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CB라는 거는 전환사채, 상장 이전에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가 또 있어요. 이 물량이 187만 주니까 전체 물량이 599만 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50만 주 정도인데 이 물량이 더 많은 거예요. CB하고 전환사채하고 전환 우선주가 340만 주가 되니까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보통 지수가 쭉 가다가 마지막에 꼬꾸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빠지거나 아니면 장 초반부터 공모가에서 미끄러지는 부분들이 이런 물량들이 출회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장 외에서 굉장히 싸게 사요. 지금 26,500원이면 CB나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가 막 5,000원에 발행되는 물량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에 발행된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모가 그 정도다라고 하면 얘네들 이익 실현, 그러니까 엑시트죠. 출구 전략. 이익 실현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나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꿰뚫고 보고 있죠. 기관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는 꿰뚫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전을 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밑에서 이런 거를 잘못 보면은 굉장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예상 시총이 나와요. 우선주 예상 시총이 2,700억대. 그러니까 전환 우선주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가 2,700억대고요. 전환 우선주가 전체적으로 이 보통주로 전환된다라고 했을 땐 3,198억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재무제표로 봤을 때 자, 반기 재무제표로 했을 때 PER이 어느 정도 있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06억이 나오고 반기로 74억이 나왔어요. 이번에 2020년. 그러면 전환 우선주를 미포함했을 때 시총 2,700억대로 봤을 때는 18.29, PER이 18.29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공모가에서 갭을 띄울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SFA 반도체나 LB세미콘, 테스나 정도의 이 PER에서 물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지금 12.89, 뭐 테스나 같은 경우 18배, 뭐 이렇게 되지만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는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슈를 보고 골랐다가 거기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전환 우선주를 만약에 포함한다. 이 전환 우선주가 15%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총이 3,200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로 했을 때 그때는 지금 현재 PER로 보면은 한 21배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PER이 높죠. 그러니까 전환 우선주 물량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물량들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좀 줄고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 사태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코로나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영업이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 31% 정도였는데 금년은 지금 반기에 20% 정도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지주회사 네페스가 영업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동종 업계들 보면은 요거는 뭐 반도체 검사 장비 뭐 검사 이런 거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SFA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PER이 한 26배 정도 이거는 반기 기준으로 했어요. 3분기가 나온 종목도 있지만 3분기가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했죠. 한 50억대 영업이익이
됐는데 지금 1, 2분기만 보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PER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26배 정도 수준, LB 세미콘은 12배, 테스나는 18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공모가 수준이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아니고 이 종목은 데이 트레이딩 내지는 단타 스캘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이 장기로 봤을 때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2물량하고 전환 우선주 물량들이 꽤 크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의 노름인데 처음에 먹고 튀는 노름인데 이 종목은 모르겠습니다. 스캘핑으로 접근하는 종목이지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만전을 기하시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예상 시총인데 자 보시면 12물량과 전환 우선주 물량이 분명히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물량, 공모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상당한 부담이에요. 기관이 볼 때는 펀드 매니저들 이거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물량들을 반드시 왜냐하면 IR북에 나오지 않은 이런 물량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